8시 54분입니다. 6분 남았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보시죠. 간만에 미국 증시가 혼조 양상을 나타냈음에도 우리 증시는 오늘 오르지 않을까 기대가 상당합니다. 양시장은 0.5% 안팎의 상승권으로 출발을 준비하고 있고요. 근래 들어서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라든지 우리나라 외에 이 중국, 일본 증시와 비교해봤을 때도 우리 증시가 유난히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예상 체결 지수는요, 현재는 0.57%, 14포인트 정도 오른 2,526.28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된 상승세 전망되고 있고요. 어제 2,500선을 종가 기준으로 뚫어냈었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 상승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90선, 어제는 이 근처에서 종가가 형성됐는데 오늘은 그 위쪽으로 확실히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0.54% 오름세, 그래서 892.56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양시장 나란히 정배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 그대로 위쪽으로 만들어가면서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도 상승세 나타내는 종목이 좀 더 많아 보이는데요. 현재 코스피 시총 상위가 1위부터 10위까지 대체적으로 상승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기아 정도가 한도가 밀리는데요. 이거 제외하고는 괜찮습니다. 삼성전자는 0.76% 오름세 나타내면서 66만 2천 원권 출발 대기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8만 원 선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한 모습 보여줬는데 최근 들어서 9만 원 선을 회복하고 이제 10만 원 선 언저리까지 와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2%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톱10 가운데 유난히 돋보이는 탄력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2차전지 쪽 오늘도 뜨겁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다시금 60만 원 선 고지를 밟게 될까요? 어제 그 근처에서 눈치만 좀 봤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0.5% 정도 플러스권 59만 9천 원. 사실 한호가인데 그게 상당히 멀게 느껴집니다. 60만 원 선 앞자리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현재는 0.5% 정도의 제한적인 상승세로 출발 대기합니다. 삼성 SDI는 0.8% 정도 플러스권, 그리고 LG화학의 탄력이 좋은데요. 2% 정도의 오름세로 톱10 가운데서 돋보이는 탄력으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최근 연일 상승세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확실히 40만 원권 위에 깃발을 꽂으면서 오늘도 추가 상승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고로 포스코 홀딩스 어제 8%에 육박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장 40만 원 선 돌파 예상되고 있습니다. 40만 5천 원권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은 직전 고점이 2012년도 5월 달에 형성됐던 41만 3,500원입니다. 이 부분을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2차전지 내에서는 워낙에 기록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직전 고점을 뚫었습니다.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게 되는데 포스코 홀딩스도 그 대열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또 탄력이 굉장히 좋죠. SK이노베이션도 20만 원 선 넘어설 것으로 보이네요. 5%나 오름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20만 8천 원권에서 현재 호가 들어오면서 오늘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끌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으로도 에코프로 그룹주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다. 앞서 핵심 뉴스로 좀 전달해 드렸는데요. 기대가 상당합니다. 에코프로 BM은 30만 원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호가상으로는 3.25% 오르면서 30만 2천 원권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상 최고가 다시금 또 쓸 것 같고요. 에코프로 쪽으로도 탄력이 대단하죠. 4% 정도 추가 상승 나오면서 75만 1천 원권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문이 강하게 들어간다거나 그거는 아니어가지고 본장 들어가는 거 좀 더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톱10 내에서 첨보도 있고 LNF도 있죠. 에코프로 그룹 쪽으로 워낙에 매기가 쏠려서 그런지 LNF는 요즘에 길을 펴지는 못합니다. 오늘은 0.78% 정도 제한된 상승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첨보는 좋습니다. 첨보 4% 정도 플러스권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으로 너무 쏠리면은 제약바이오 살며시 들어 올리려고 했던 제약바이오가 소외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하셨을 텐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틈바구니에서 꿋꿋하게 상승부를 켜면서 1% 정도 오름세 출발 준비하고 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2% 정도의 플러스권 출발하면서 6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적으로 재료 있는 종목군들 오늘도 갭상승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가닉 티, 코스메틱을 중심으로 한 국내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은 중국 내수 활성화 관련된 기대감으로 상승부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KPM테크가 시간외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죠. 최근 들어서는 자회사에서 뭐를 한다, 아니면 국채까지로 선정됐다, 이런 재료가 확실하게 반영되는데, 이 KPM테크 같은 경우는 배터리 쪽 국채과제 선정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장 25% 정도의 갭상승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V 첨단 소재 넥스턴 바이오 묶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넥스턴 바이오가 EV 첨단 소재 최대 주주인데요. 지분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 건 아니고요. 전환 사채, 이쪽 전환 사채 전환을 행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확실히 지분을 좀 늘렸습니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4월 11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9시 후반 구간대 발표될 금통이 있고요.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 실적 발표 있고요. 그 밖에 누리호 3차 발사일 최종 확정이 오늘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경제 지표로는 중국 쪽에서 발표되는 물가 지표들 있습니다. 오전 중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중국의 물가지수 나오니까요.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셔야 되겠네요.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에 선행한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또 미국의 물가를 가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장 이렇게 우리 증시 어떻게 좀 출발을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소연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양시장 현재 구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8개월 만에 2,500선 탈환에 성공했는데요. 오늘도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0.45% 상승하면서 전거래일 대비 11포인트가량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 2,524포인트 선을 웃돌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오늘까지 이어 상승하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0.75% 상승하면서 894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전일 종가 대비는 6포인트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미증시가 휴장을 했지만 우리 증시는 강한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했는데요. 어제 특히 코스피 쪽으로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크게 유입되면서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네, 오늘까지도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크게 출회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외국인 기관 매도하면서 코스닥 지수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만이 양시장 모두 순매수하고 있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 중심의 매도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 현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업종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도 어제와 이어서 철강금속 섹터 그리고 화학 섹터 이렇게 강한 종목들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와 좀 연속성을 보이는 종목들이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 뒤로 제조업 섹터, 기계 섹터 순으로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운수장비 섹터도 0.8%가량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요. 오늘 현대차, 기아 주가 흐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락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업종은 많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의료정밀업종이 1% 이상 가장 크게 낙폭을 벌리고 있고요. 그 뒤로 통신섹터와 운输용품, 종이목재 업종 순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체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은 탄력을 좀 줄이면서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그 밖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SDI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LG화학이 오늘장 좀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4% 이상 강세를 출발하면서 78만 원 선 등락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LG에너지솔루션 60만 원 선 넘었네요. 네, 오늘 60만 7천 원 터치하면서 1.8%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삼성 SDI가 75만 7천 원 1%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장 0.5% 상승하면서 80만 7천 원으로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 실적이 좀 견조할 거란 이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기아가 좀 약세를 보였지만 뚜렷하게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82,200원 터치하면서 1%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가 0.34% 이렇게 등락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그 밖에 포스코홀딩스 2.5%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분위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적에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오늘 에코프로가 7%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6.9%까지 오르면서 77만 원 선 등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30만 원 선 등락하면서 2%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LNF는 좀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1% 이상 하락하면서 31만 5천 원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그 밖에 제약바이오 섹터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HLB가 1% 가까이 하락하면서 3만 5,600원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 상승하는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은 0.6%가량 하락 중입니다. 그 밖에 게임 주작도 좀 잠잠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1.1%가량 밀리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가 0.6%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출발 좋네요. 오늘 양쪽 지수도 오름세 고점을 더욱더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선물시장도 0.53% 정도 플러스권 보여주면서 330선 언저리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에서는 좀 파는데 선물은 오늘 사고 있습니다. 쌍끌이 매수 들어오면서 선물지수 0.5%가량의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출발도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20원 선 부근에서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30전 오름세 나타내면서 1320원 선 출발해서 현재 그 부근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하락이 좀 더 많네요. 지수는 플러스 뚜렷한데 하락 종목이 좀 더 많다. 대형주들이 선방할 때 이런 양상이 나타나게 마련인데 그럼 오늘장 특징주 첫 번째로 어떤 쪽부터 볼까요? 조수연 캐스터. 네, 오늘 시장에서도 전고체 배터리가 연속성을 띠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나온 소식이죠. 이수화학이 전고체 전해질 전문 스타트업인 나노캠프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수화학이 이렇게 스타트업과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투자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엠의 전고체 배터리 소재 시제품을 공급했다는 이슈가 또 한 차례 부각이 됐었는데요. 오늘장까지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수화학이 현재 약 9% 가까이 강세를 보이면서 6만 원 선 등락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한동화성 역시 3.3%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첨보까지도 전해질 관련 종목인데요. 오늘장 1.42% 상승하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작은 종목 가운데 레몬 역시 1%가량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차전지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좀 나눠서 볼게요. 2차전지 쪽에서도 재료가 많네요. 전고체 배터리 쪽도 있고 LFP 쪽도 괜찮고요. 니켈 도금 강판 이쪽 원통형 배터리 이쪽도 좋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은 또 두말할 것도 없겠고요. 좀 전에 말씀해주신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 재료가 나오면서 뜨겁습니다. 이쪽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전문가님? 전고체 배터리는 뭐 아직까지 상용화되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금 뭐 미리 기대치를 이제 반영하고 있죠. 2차 전지 주식들이 전체 다 강세인 만큼. 저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식들이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거는 괜찮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오늘 요즘 전고체 배터리주들 조금 쉬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 순환매 좀 돌아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쪽에 투자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아직까지 뭐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은 지금 빠르면 25년 아니면 26년 뭐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저는 그렇다고 본다면 전고체 배터리 투자는 뭐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수화학이나 뭐 이쪽 뭐 한농화성이라든가 미래컴퍼니 뭐 이런 쪽으로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토마토TV에서 클래스 통해서 2차전지 다뤘는데 그때 영번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가려면은 공정을 다 바꿔야 돼서 이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기술의 발전이 조금 다른 쪽으로 틀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은 쓸모없는 기술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도 약간 있는 것 같던데. 그거는 이제 먼 미래 너무 어떻게 본다면 미래 앞서가는 얘기 아닌가요? 너무 네. 그 연구원이 아마
뭐 그쪽에 공대 출신인가요? 그런 쪽을 잘 아는 거 2차전지 같은데. 애널리스트. 그죠? 그런 거 같은데 뭐 아직까지 먼 미래니까 저는 우리가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쪽으로 지금 상승하는데 그냥 계속 어떻게 본다면 그런 우려가 있다면 구경만 해야 되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그런 우려가 나오면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미리 시그널을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먼 미래고 그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 이것저것 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네요. 따라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 아직도 투자 아이디어로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TCC 스틸이 왜 잘가나 했는데 이 업체가 철강이나 뭐 알미늄 이런 종목군 가운데서도 2차 전지로 많이 묶이잖아요. 뭐 삼화알미늄도 그랬고요. TCC 스틸 오늘도 52주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41,000원 터치가 나오면서 현재 8%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이 종목이 이번 달 들어서만 주가가 벌써 72%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닷새 연속된 상승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돼 있기는 합니다. 동국산업도 좀 비슷한 거 하더라고요. 니켈 도금 강판 이것을 원통형 배터리로 쓰는 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동국산업이 12%대 급등하면서 이 종목 역시나 상한가 기록하고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상신 EDP 보겠습니다. 신고가네요. 이 종목도 8%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2차전지 내에서도 예전에는 양극재에 막 환호를 하다가 주변부까지 확실히 확대되고 있고 2차 전지가 대세인 듯한 게 정관 변경에서 포함하거나 혹은 자회사에서의 어떤 기술력까지도 모두 다 찾아내는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이쪽 원통형 배터리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후발주자들. 상신 EDP야 워낙 뭐 삼성 SDI 향인데 실적도 괜찮고 저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도 앞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쓰일 거잖아요. 지금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변화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뭐 주가 지금 상승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요즘 2차 전지 쪽에서 못 오른 것들 뭐 찾아가고 그냥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관 변경이나 사업만 추가하더라도 그냥 같이 올라버리고 그런 양상인데 조금 선별적으로는 좀 분리 작업은 좀 필요해 보인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네. TCC 스틸이나 동국산업 같은 경우 뭐 차트상으로는 계속 오를 것으로는 보고는 있어가지고 이건 뭐 지금 팔자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뭐 그 2차 전지 쪽에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해도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하시고 뭐 저는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오르고는 있는데 그러면 신규 매수는 언제 해야 되느냐. 조금 뭐 5일선이나 뭐 조정 보일 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보고 있고 후발주자들은 대신 선발주자들 꺾이면은 뭐 급격하게 저는 꺾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너무 기대감만 가지고 좀 너무 앞서가는 주식들은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후발주자들 다소 좀 보수적으로. 그럼 선발주자 볼까요? 에코프로 그룹주입니다. 오늘 뜨거운 관심을 모으면서 52주 신고가 재차 경신해내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의 흐름을 계속해서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현재는 3% 정도 오르면서 30만 원 선 뚫었습니다. 30만 2천 원 그 근처고요. 시가총액이 이제 거의 30조 다 와갑니다. 29조 6천 현재 기록되고 있으니까요. 에코프로 BM 주가로는 30만 원 선 넘어섰고 시가총액도 거의 30조에 육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시가총액에 변화가 생겼네요. 에코프로가 지금 시가총액 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대금이 에코프로가 1등이고요. 시가총액 사이즈는 또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 에코프로가 현재는 9%대 급등하면서 이제는 80만 원 선 언저리까지 왔습니다. 장 초반에 82만 원 터치가 나오면서 신고가 썼고 현재는 10%가량의 추가 상승 79만 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셔야 되고 지금 과열이라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주가 끝은 어디인지 아무도 몰라요. 가지고 계신 분 홀딩 하시고 근데 이걸 뭐 지금 못 사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빠지고 그런 분할 매수로 조금 접근해보자 이렇게 봐야 되고 아니면 계속적으로 기다렸었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실적 나올 거잖아요. 네, 오후에 맞아요.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실적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뭐 뉴스에 파는 양상도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고 그러니까요. 있고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실적 나와봐야지 어떻게 뭐 좀 알 거는 같습니다. 대신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으면은 네. 저는 오히려 주가 조정이 나오면은 또 다시 뭐 매수
기회 제공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에코프로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정도 예상이 되던데 맞아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은 해석이 되는 수준이 될까요? 해석이 안 되죠. 지금 여전히. PER은 뭐 350배가 넘어가고 있고. 그렇죠. 예, 뭐 해석은 안 됩니다. 해석은 안 되지만은 예전에 우리가 보시면은 2010년도에 발행했는데 그때는 이제 밸류에이션은 뭐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뭐 차화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2000년 초반에 뭐 닷컴 버블 때라든가 그 닷컴 버블 때랑은 뭐 지금 밸류에이션이랑 뭐 놓고 보면은 좀 비슷한데 2차 전지 쪽은 이제 성장 산업이고 앞으로 이제 개화 산업이다 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계속적으로 전기차 침투율을 좀 계속 보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여전히 뜨겁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천수답 시세가 돼버렸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 여전히 홀딩, 하지만 따라가기에는 위험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그리고 LFP 쪽도 보겠습니다. 리튬, 인산, 철. 이 LFP 중국에서 집중하고 있는 그런 양극재 소재인데요. 아모그린텍이 현재는 정적 VI가 발동이 됐습니다. 13%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LFP 쪽도 올해 좀 다크호스로 보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이쪽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아무래도 저가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들에서도 가격이 싸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채용을 하는 추세.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LFP도 같이 하겠다는 네. 뭐 지금 셋업체들도 늘어나고는 있는데 만약에 뭐 다른 쪽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성능 문제라든가 뭐 그런 수율 문제가 좀 해결이 된다면 이쪽도 결국에는 많이 좀 쓰지 않겠나. 우리나라는 이쪽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좀 무관심했는데 아무래도 요즘 배터리 가격에 대해서 얘기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이쪽의 투자도 괜찮다고는 보고 있고 앞으로는 점점 더 우리나라 업체들도 LFP 배터리를 좀 생산을 많이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 뭐 같이 2차 전지 묶이니까 좀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계속 2차 전지 얘기만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워낙에 거래도 많이 실리고 시세가 집중이 돼가지고요. 셀업체들도 요즘 괜찮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 20만 원 선 넘어섰고 대체적으로 다 종목군들이 라운드 넘버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60만 원 뚫어냈네요. 61만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한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노베이션 보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20만 원 선 넘어서도 현재는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업체는 아니고 이제는 소재로 좀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래 들어서 LG화학의 움직임이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80만 원권 회복이 됐습니다. LG화학도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이번 주에 발표될 그 AMPC 이 부분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발표가 되면 셀업체들 한 번 더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려진 재료이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런 재료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보통 이벤트 구간을 앞두고는 먼저 상승했다가 저는 이벤트 소멸로 인해서 나중에 좀 하락한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적에 같이 반영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벤트 구간 소멸 후에는 주가 조금 조정받으면 또다시 뭐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쪽에 배터리 업체들 말고 뭐 소재 업체들 말고도 뭐 지금 태양광 업체들도 같이 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고루고루 이쪽으로 조금 꼭 2차 전지 쪽만 아니라 태양광 업체도 같이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럼 태양광 쪽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광 쪽에서는 SDN 움직임이 현재 장 초반에는 한 3% 정도 오르면서 출발할 것 같았는데 지금 워낙에 시세가 2차 전지 쪽으로 집중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강력하게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움직이는 종목군들 태양광 쪽으로 좀 더 보자면은 한화 쪽 보겠습니다. 한화솔루션 이 종목의 흐름은 강보합권 정도. 아직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강하게 좀 힘을 받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신성 ENG 한번 볼게요. 신성 ENG가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호가가 괜찮았었는데 상대적으로는 탄력이 태양광주 가운데서는 괜찮네요. 오늘 7%에 육박하는 상승으로 출발해서 현재는 그런데 워낙에 관심과 매기를 2차 전지 쪽에 쏠리다 보니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쪽 재료가 나와도 힘을 쓰지를 못해가지고 태양광 쪽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탄소 중립과 관련된 초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탄소 포집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좀 관심을 받는데요. KC 그린 홀딩스 이 종목이 상승 전환했다가 하락 전환됩니다. 신재생, 친환경 이쪽은 아직은 때가 안 온 건가요?
전체 종목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 쪽으로만 매기 아니면 반도체 쪽,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이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어제 코스피, 코스닥 상승 종목이 400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하락 종목이 2,000개 가까이 정도 됐고. 그쪽에서 좀 어느 정도 자금이 좀 나와야 탈출해야지 이쪽으로 좀 눈을 돌릴 것 같은데 미국 시장에서도 오늘 태양광 업체들은 좋은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솔루션, 대명에너지, OCI,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전혀 주가는 뭐 꿈쩍도 않고 있다. 그리고 탄소포직은 얼마 전에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환매로 많이 못 오른 거 찾다 보니까 그냥 다시 한번 뉴스 나오고 그러면서 좀 맥이 붙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KC코트레일 정도가 지금 괜찮은 모습 7%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저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워낙에 한쪽으로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약간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우주항공 쪽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누리호 발사 일정 발표는 안 됐습니다. 오늘 뭐 이벤트도 있고 향후의 발사 일정 전까지는 관심 가져보자 체크 포인트로 체크를 해봤는데요. 세트레가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쪽으로는 좀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캔커 에어로스페이스 이쪽이 좋거든요. 지금 한 5%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주항공도 선별적으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보세요? 역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오늘 좀 이제 뭐 대형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밀리는데 오늘 이제 역사상 최고가 썼어요. 12만 100원까지 갔어요. 그렇다 보면 차익 매물이 예전에 뭐 10년 전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은 뭐 꺾였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다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이고 저는 우주항공 테마 중에서 요즘 저는 제일 좋아 보이는 건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랑 인텔리안테크 4분기 실적이 둘 다 이제 턴어라운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에 대해서 1분기 한번 또 봐야 되지만은 뭐 기대감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2차전지가 좋아서 그렇지 반도체 IT도 나쁜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보합권 정도고요. 중소형 IT 종목군들이 꽤 괜찮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현재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대덕전자 쪽 DDR5 기판 관련된 종목 대덕전자가 현재 3%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심텍도 3% 정도의 상승권입니다. 코리아 서키트 이 종목까지 묶어보면 코리아 서키트 탄력 좋네요. 4% 정도 IT 종목군 내에서도 뭐 반도체 장비나 이쪽보다는 이쪽 DDR5 관련된 기판 쪽의 움직임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최근 탄력이 좋은 종목이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종목은 어제도 7%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도 7% 올라서 상당히 탄력이 좋은데 지금 거래 동반하면서 10% 가깝게 상승합니다. 18,750원권을 기록합니다. IT 주들 오늘 시세 흐름을 좀 읽어주시죠. 오늘 IT 주들은 뭐 반도체 주식들, 장비 주식들, 소부장 조금 일부 뭐 차별화가 아니라 조금 오르는 종목들도 오르고 내리는 종목도 내리고 근데 아직 생각만큼 강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역시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제 감산은 지금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DDR4 생산 라인을 많이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DDR5 이쪽 관련주들이 어떻게 본다면 거의 뭐 최대 수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인텔에서도 사파이어 레피즈를 출시를 하면서 DDR5 전환이 뭐 상당히 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기대만 가지고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뭐 이런 쪽에 이스페타시스까지 같이 이스페타시스는 저번에 챗GPT가 테마랑 같이 묶여서 좀 나름대로 좀 더 강한 것이고 역시 심데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제도 같은 경우는 좀 밀리면 사보자. 전망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 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것이라는 거. 그렇다고 본다면은 실적은 따라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은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권과 관련된 분쟁 있는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 어제 이 시간에도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은 오늘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DB 하이텍 쪽으로 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DB 하이텍 5% 정도 오름세 나타내는데 뭐 IT 전체적으로도 분위기 괜찮고 경영권 분쟁 때문인지 일단은 DB 하이텍이 한 6% 정도의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경영권 분쟁은 아닌데 요즘에 워낙에 헤지펀드 쪽이라든지 이쪽에서 위협을 받는 그런 오너 일가들이 있어서 그런가 한세실업에 대해서 한세 예스24홀딩스가 공개 매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분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지지력, 그러니까 지배력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겠죠. 주당 18,650원이어가지고요. 현재 가격이 그 아래에 있습니다. 17,700원 정도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서 얘기한 공개 매수 가격은 18,650원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뭔가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로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좀 낮은 업체를 뭔가 좀 찾아볼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뭐 좋은 방법이긴 한데, 지금 이렇게 이제 공개 매수가 이제 나와야 되겠죠. 한세 실업처럼. 뭐 어떤 그 찾는 작업 중에서, 같이 이런 뉴스도 좀 붙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뭐, DBR랑 DB 하이텍이 어제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DB 하이텍을 강성구 펀드가 매입을 했잖아요. 네. 차라리 그렇다 본다면, DB 지주회사보다는, 강성구 펀드가 직접 매입을 하고 있는 DB 하이텍이 투자는 유효하다. 반도체 업황하고도 이제 턴어라운드가 반도체 업황이 된다면 DB하이텍도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다. TSMC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결국에는 PC 수요가 너무 안 좋았는데 그게 오히려 반도체 바닥 시그널이라는 월가에서 오늘 그런 얘기도 있었던 만큼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는 언제 돌아서는지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한번 긍정적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도 이렇게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뭔가 어제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코스닥이 하락으로 전환이 됐네요. 아침 구간은 확실히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코스피도 고점 대비로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 2530선 터치가 나왔는데 지금은 2515포인트 상승 탄력 빠른 둔화 이 정도면 하락 전환 임박해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하락 전환이 됐고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 물량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장한 지 30분이 채 안 됐는데 매도 물량이 1,800억 정도 집중적으로 출회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이 하락 전환 나오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13%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상승 탄력의 빠른 둔화 2% 정도 상승에 그치면서 이제 뭔가 불꽃놀이를 하나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LNF 쪽으로도 2% 정도 밀려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빠르게 파란불이 지금 번져나가고 있는 모습, 첨보도 3% 정도의 하락,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빠르게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5%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변동성이 지금 너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장? 오후에 실적 발표 나오는 거에 앞서서 그냥 미리 팔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미리 팔아버리는 것 같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금 막 올라간다고 해서 쫓아 사면은 조금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 좀 관망하시고요. 일단 오후에 실적 발표 후에 주가 움직임 체크하셔가지고 좀 대응하는 것이 좋겠고요. 지금 어떻다 저떻다 지금 섣불리 얘기하는 게 그렇다. 저는 아직까지는 지금 차트상으로 접근해야 돼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게 완전히 꺾이는 신호 나오기 전까지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홀딩,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더 상황도 지켜보자.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아레스트 인베스트의 이주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원달러 환율 출발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환율이 전일 종가 대비 30전 상승한 1,320원에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1,320원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등락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예정된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에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밤에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와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0.48% 상승한 102.58에 거래가 됐고요. 달러는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등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이 지속이 되는 그런 가운데 일본 은행 신임 총재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 유지 발언이 이어지면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흐름 속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달러 환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 1결물이 1,318원 74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결물 스왑포인트 마이너스 2원 40전을 고려하면 어제 현문화 종가였던 1,319원 70전보다는 약 1원 40전 정도 상승한 셈이고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엔화 약세 그리고 배당 시즌을 맞은 여기의 달러 매수 등이 환율의 상승 재료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연준이 조사하는 소비자 조사 중 가계의 1년 후 인플레이션율은 4.7%로 전월보다 높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이 결국 인플레이션의 경계감을 높이면서 5월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상 전망을 강화를 했습니다. 또 일본 신임 중앙은행 총재가 수익률 제어 곡선, 즉 YCC 정책과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는 게 적당하다고 발언하면서 엔화 역시도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 하나 배당 시즌을 맞아서 외인이 여기를 중심으로 한 달러 매수세를 강화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1,320원 초반대부터 대기하고 있는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과 그리고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 등이 일단 상단을 제한할 재료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한국은행 금통위의 결과가 환율 방향성 결정의 주요한 변수로 보여집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 3.5%로 동결할 경우 급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있을 이창용 한은 총재의 코멘트가 굉장히 매파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환율은 급등 이후에 점점 안정된 모습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벤트 있으니까 변동성이 크겠네요. 오늘의 예상 밴드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달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에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인 만큼 오늘 역시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1,310원에서 1,335원의 거래 범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는 9시 후반 구간, 기자회견은 11시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변동성이 불가피하고요. 발표되고 나서 환율이 오르더라도 이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시장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다소 좀 매파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이 부분이 좀 꺾일 거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밴드폭 1,310원 그리고 위쪽으로는 1,335원까지 열어뒀습니다. 지금까지 환율 동향 알아봤습니다.